네, 이번 주도 강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바닥을 잡고 있는 시장, 바닥이 잡힐 수도 있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연 만들어 놨으니까요. 8시에 문현진 주챔TV로 검색을 하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금은 보니까 재미가 없다, 뭔가 좀 소통을 좀 더 하고 싶다,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서구 둔산 중로에 있는 저기 KW 컨벤션 센터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더 가까운 증시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강연의 일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9만 8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8%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지금 매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시황 설명을 듣질 않는군요. 우리 그 예전에 조커라는 영화에서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귀를 막으셨는지 제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말에 뭔가 좀 답은 뻔히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답부터 드렸는데 왜 답을 이 종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수랑 정말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들은요. 주가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움직임도 느리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펀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지수가 바닥 잡을 때까지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개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어제 살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라는 것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 흐름에 윗자리까지 그냥 와 있는 것뿐인 거죠. 결국은 어떠냐면 보고 사면 될 것을 왜 지금 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닥을 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샀어야 됐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못 사면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조바심입니다. 여기가 바닥인 것은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합니까? 더 떨어지면 저기가 바닥입니까? 만약 여기가 20만 원 무너지고 1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주가가 17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여기가 어떻게 바닥입니까? 그럼 왜 사야 됩니까? 어제 사야 될 거라고 후회해야 됩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이 자리가 바닥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만과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좀 보고 합시다. 겸손하게 좀 제발 좀 보고 합시다. 누가 이걸 다 때려 맞추려고 합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걸 자꾸 때려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때려 맞추려고 하는 전문가 전부 다 실력 없는 전문가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뭘 맞춥니까? 보고 합시다. 제발 좀 보고 하세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면 매수하면 되고요. 여기서 빠지면 저점 잡는 거 보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 지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 나오면은 탈출 가능합니다. 떨어졌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빠지든 그냥 빠지든 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에서 진성 TC를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12,700원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20% 정도 들고 계시는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죠.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전망이 어떻고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는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이야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서는요. 올라올 때는 우리는 홀딩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언제냐면 꺾여 내려갈 때 우리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꺾이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을 할 때 차트를 본다는 건 흐름 파악이 잘 되냐 안 되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게 되고요. 흐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무 때나 추가하면서 하고 아무 때나 팔아버리고 아무 때나 사다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따라 붙어버리고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도 따라 붙어버리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매매하는 이유가 흐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줄넘기가 뱅뱅 돌고 있을 때 어때요? 아무렇게나 달려 들어가면 줄에 때려 맞고 자빠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 둘, 셋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야 뭔가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화의 흐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전혀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흐름이 꺾인다면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거 흐름이 한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수가 빠지면 얘도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기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지수의 흐름이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림, 이번 주에 돌파하는 그림 나온 얘는 12,000원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번에 2370포인트 언저리를 뚫질 못하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얘도 그냥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보고 해라는 겁니다. 제발 좀 보고 하세요. 여기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가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손절할 자리를 정해놓고 대응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누가 제발 좀 맞춰줘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는 대로 내가 할 거를 만들어놔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 자리는 아마 1,700원짜리가 무너졌을 때라고 봅니다. 1,700원 무너진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꺾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흐름 그대로 간다면 12,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이 선진 올라와 있는데요. 12,600원에 15%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대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에 가까운 하락을 맞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선진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뭐 배합 사료 이런 것들이긴 한데요.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 사시거나 또는 올라왔을 때 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면 돼요.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사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식량 관련주들이 관심 있게 사람들이 조금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전 특징이라고 봐요. 특히나 실적 부분이 이제는 다른 기업들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 또는 부품 업종들, 뭐 자동차 부품 업종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적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식량 파는 기업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반토막 나고 적자가 나고 막 영업이익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영업이익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식량 관련주들은 어때요? 영업이익이 줄질 않고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데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핸드폰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배고프면은 밥부터 먹지 누가 핸드폰을 바꿉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데 돈은 우리가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필수 생활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잘나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가 올 때 경기 방어주로서 식량 관련주들을 사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식량 관련주는 지금이 정말 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량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밥솥 열면 밥이 있을 겁니다. 뭐 찬장 열면 라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왔을 때 이 식량은요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밀 생산량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홀딩을 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탈출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바닥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바닥 잡고 나면 추가 매수하는 게 전 좀 좋다고 봅니다. 하실 거면은 선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전 비중 30% 이상까지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8,000원에서 바닥을 잡는다라는 신호, 그게 뭐냐면 적어도 여기서 한 4, 5개월 정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야 돼요. 지금 떨어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고 여기서 조금 더 버텨준다면 적어도 한 내년 초 1월쯤 바닥 신호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자리 잡힌다면은 1월 정도 또는 지수가 빠진다면은 좀 더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수의 움직임과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000원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